쉽지 않은 한 주간의 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7일 토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서부 시간으로는 4시 55분, 5분 뒤에 애프터마켓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오늘 다우는 마이너스 0.09, 나스닥 마이너스 0.24, S&P 500 마이너스 0.05, 러셀 2000 플러스 0.3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러셀 2000 마지막에 보이시죠? 마지막에 매수세가 장끝삼 쫙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일단 오늘 장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고 변함없이 테슬라 소식, 스페이스X 소식, 그리고 다시금 이란과 미국의 이란, 호르무즈 지금 뉴스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부터 먼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64, 마이크론 마이너스 6.69, 브로드컴 마이너스 3.67, AMD 마이너스 2.06, 인텔 마이너스 3.42, 램리서치 마이너스 5.6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29%가 떨어졌습니다. 자, 최근 몇 년간 월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의 변동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는 이번 주에 무려 7.9%나 떨어져 4월 초 이후에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AI가 기업 수익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값비싼 칩이라든지 전력 부족 문제 등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가 회수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알바코아 애널의 말에 따르면 기술주에서 대규모 조정이 시작됐다고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수익성과 자본 지출 문제를 둘러싼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높은 실적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월가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애플은 3.1% 상승하면서 전날의 급락 부분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애플은 전일 메모리와 저장 장치용 반도체 가격 급등을 이유로 아이패드와 맥북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주가는 무려 오늘 말고 어제 6.12%까지 떨어졌죠. 자, M7을 보면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64, 알파벳 마이너스 1.84,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애플이 3.14%, 마소 5.72, 아마존 2.50, 테슬라 1.22, 메타는 1.36%, 다섯 종목은 강세를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파란 거 들어온 거. 자, 오늘은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반도체 쪽이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M7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마소, 애플,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 친구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들이 요즘 계속 지금 움직임 되게 좋죠. 자, 금리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연말까지 25bp 기준금리 인상 1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소 한 번에서 최대 3번까지. 자, 오픈 AI가 전일 어저께 IPO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히 반도체 쪽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내렸습니다. 자, AI 관련 종목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자, 모더나는 투자 설명회에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공개하자 주가가 12.29%나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쪽이 되게 좋게 갔잖아요. 야, 모더나 이렇게 잘 간 거는 2024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0.15% 상승했습니다. 오늘 되게 좋았는데 또 미끄러져 내렸어요. 좋았죠. 되게 좋았는데 쫙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스페이스X 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렸는지 이따 별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원할 텐데 일단 러셀 지수 편입을 앞두고 7월 11일이죠. 나스닥 100 패시브 인덱스 펀드들의 대규모 매수 수요가 예상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전력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 피지컬 AI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AI 칩 소프트웨어 회사 시냅틱스를 약 7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무려 24%가 그렇죠. 인수자니까 급락했습니다. 숏을 제대로 쳤죠. 국제유가는 4%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과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영향인데요. 자, WTI 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69달러 내린 배럴당 69.23달러. 그나마 70불, 정말 지독히도 내려가지 않던 70불의 지지선이 깨지면서 유가 내려가면 좋죠. 69.23달러에 마감되면서 그나마 시장이 이렇게 지금 살아났던 거였거든요.
가상화폐도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도 6만 선 가까스로 회복했네요. 여기 보이시죠? 현재 실시간 6만 18.14, 0.53%, 314.48달러로 상승해서 6만 선 턱걸이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1.1% 오른 1575.93. 비트코인은 6만, 이더리움은 2,000불인데, 그렇죠? 회복해야 됩니다. 자,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의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자, EBP 하락한 4.37을 기록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본 엔화는 달러당 161.76엔으로 보합세를 나타냈고요. 뉴욕 상품 거래소 8월 인도분 금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48.70달러 오른 온수당 4,096.3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틀째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000불 넘어가도 되게 좋아할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여기 보면 오늘 이렇게 여기 보면 근데 여러분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일주일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이시죠? 일주일 동안 S&P 500 히트맷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빵이라고 생각했던 M7 이쪽 빅테크 쪽들이 완전 죽을 썼죠. 일주일 동안 테슬라는 일주일 전에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 샀다면 마이너스 5.19, 아마존 샀다면 마이너스 4.75, 메타 마이너스 4.67, 구글 마이너스 8.32, 브로드컴 마이너스 11.16, 엔비디아 마이너스 8.62, 애플 마이너스 4.78로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들이 다 안 좋았고 대신 헬스케어 쪽.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말 지도키도 헬스케어 쪽은 개인 투자자들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어떻다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보시면 이게 지금 일주일 전의 모습, 이거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을 좀 들어보면 오늘 시장이 티핑 포인트에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111은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여기 보면 111을 비롯해서 헬스케어 쪽, 그렇죠? 테슬라는 이번 주말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주목. 지금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또 다음 주 목요일날 뭐 있죠? 인도량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달력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테슬라 인도량 발표할 때 함께 봐야 될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특이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팀 쿡이 동시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두 거물이 동시에 뭔가를 하는 그런 것 레드 얼럿이라고 이제 알라트 그렇죠? 경고성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거 진짜 흔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둘도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그렇죠? 옛날에 한번 까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팀 쿡한테 테슬라 사달라 그랬는데 노 서로 또 좀 결이 좀 틀리죠. 그렇죠? 팀 쿡은 좀 얍삽하고 일론은 좀 야수의 심장이고. 근데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AI에 관련된 거거든요. 요거 저희 또 별도 영상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과 테슬라에 동시 납품하는 서플라이어가 홍콩 IPO 첫날 15.9%가 급등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홍콩 IPO 쪽에서 서플라이 체인주에도 기회가 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로보택시 관련 규제 완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일단 IBD는 이 수혜주로 테슬라, 아마존, 구글 세 곳을 명시했는데 테슬라 FSD와 사이버캡 사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한 주 동안 봤을 때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던 한 주로 봐야 됩니다. 베런스의 말에 의하면 이번 주만 보면 부진했고 한 달 전체로는 더욱 암울한 성적인데 다만 로보택시 규제 완화 같은 호재가 쌓이고 있고 반전 트리거가 언제 터질지도 관건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독일에 기가베를린 생산을 늘리는 사이에 폭스바겐은 무려 10만 명 구조조정에 들어왔습니다. 유럽도 지금 장난 아니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X 상장된 뒤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오늘 플러스 0.15% 상승분 다 토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애프터마켓도 조금 빠지다가 끝났는데
자, 마켓워치의 경고문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에 또 한 번의 변동성 구간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미국 좋은 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모바일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그 재료 때문에 사실은 스페이스X 이때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이것도 별도 영상을 통해서 그 티모빌과의 합작에 대한 파트너십이죠. 여기 된 얘기입니다. 자, 마이크론이 조용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목표가 엔비디아냐라는 질문까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미국 행정부, 미국의 빵빵한 지원을 받는 기업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니오 아시죠? 중국 전기차 3인방 니오또 샤오펑. 니오가 도이치뱅크 새로운 데이터를 내놨는데 중국 내 6월 인도 물량 기준으로 니오 주문이 테슬라를 앞서고 있다는 시호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경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니오 주가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니오. 야, 그래도 주가는 지금 언제 이렇게 내려왔죠? 4.86. 와, 플러스 2.75%. 거의 뭐 지금 중국 전기차는 바닥을 기고 있죠. 그렇죠? 그나마 중국 정부가 좀 밀어줘서 저 정도지. 저 끝났으면 사실 끝인데. 델, 테슬라, 오라클, 캐터필라에 이어 텍사스 본사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델이 텍사스 본사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주가도 상장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노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밸런스가 특정 태양광 주에 대해 여전히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 주목해야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아까 일론 머스크와 팀 쿡의 동시다발적인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지원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스페이스X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스페이스X의 뉴스가 테슬라 뉴스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 거 아세요?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 속에는 좋은 뉴스도 있고 무서운 경고도 있는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볼까요? 자, 스페이스X 이번 주 낙폭이 무려 18%에 해당이 됩니다. 와우. 월스트리트저널은 시가총액 2조 달러 하단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요. 로이러는 스페이스X의 주가 급락이 테크랠리 전체의 한판을 몰고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IPO 이후에 6만 수익을 놓쳤다고 자책하는 투자자 사연까지 나왔을 정도로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페이스X는 오늘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5개 트렌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돈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켓워치는 이 채권에서 경고 신호를 읽어냈네요. AI 열풍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자자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지금은 확보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러셀 2000 되게 좋았잖아요. 다음 주 러셀 리밸런싱이 예정돼 있는데요. 패시브 인덱스 펀드들의 대규모 강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실제로 오늘 장 막판 스페이스X가 소폭 반등되기도 했죠. 하지만 로이러는 반대로 리밸런싱이 추가 변동성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죠. 자, 그룹 포커스가 전한 베테랑 애널들의 경고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스페이스X의 커버리지를 홀드로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스페이스X 요번 주가 흐름 여기 이렇게 해서 3분봉을 한번 보면서 전해드릴게요. 기록적 IPO 이후에 본격적인 재평가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라는 판단이거든요. 흥분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봐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빅뉴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미국 소비자 대상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동시에 보도를 했는데 버라이즌, AT&T, 티모빌 등 기존 통신 공룡들과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FTC 승인을 받아 스페이스X 출신들이 세운 스타트업 매스 옵티컬 테크놀로지스의 인수를 확정했습니다. 광통신 기술 기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워치가 짚었는데 AI 하드웨어 트레이더 중에 가장 과열되었던 광학주, 메모리주가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는 월가의 2,700억 달러 규모의 투기성 포지션, 밑줄 짝 투기성 포지션이 AI 조정장에 노출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제레미 그랜섬, 이분 영상도 만들고 싶은데 AI 붐이 미국 주식을 역사적 고점 밸류에이션을 밀어올렸다. 재차 경고해요. 제레미 그랜섬은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그렇죠? 닷컴 버블 맞췄고 서브프라임 맞췄고 그가 지금 그 역대급
AI 버블론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겠네요. 속보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선박 공격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는 소식인데 이거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속보 소식이거든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 내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에 대한 전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이란이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열이 확 뻗쳤어.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오늘 공격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그러면 또 합의가 깨지나요?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중동의 미군 기주 타격을 발표했습니다. 뭔가 또 좀 안 되는 분위기죠. 아, 이러려면 왜 휴전을 했지? 참 답답하네요. 딥시크를 충격을 능가하는 중국의 인공지능이 미국에서 일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와, 참말로. 좀 들여다볼까요? 지난주 출시된 중국의 지푸사의 GLM 5.2 인공지능 모델이 타고난 성능으로 지난해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보이시죠? 딥시크 사태. 출시대를 넘는 일대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CNBC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중국 스타트업인 지푸의 새 오픈소스 인공지능은 다른 인공지능 대비 비용은 5분의 1 수준이면서도 에이전트 성능 평가 기준에서 엔스로픽 오퍼스 4.8가 1%포인트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중국 쪽은 뭐 카피를 워낙 잘하니까 그렇겠지만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AI 인플레이션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인플레이션. 아, 참 좀 거시기하네요. 그렇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림반도 러시아를 지금 일대 까부셨는데 지금 러시아가 거의 종이 호랑이로 지금 전락되는 분위기거든요. 종전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액션인데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기관들의 반도체 팔자에 뭐 어제 한국의 국장도 거의 조 단위로 팔아 제키는데 일단 S&P 500 나스닥이 5일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을 초반에 이끌었지만 중동의 그 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시장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그렇죠? 먹었다 토해냈다 먹었다 토해냈다 어쩌란 말이냐. 그래도 여러분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리스크 관리는 미주널 구독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무료 단톡방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VIP 멤버십 가입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지원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공부방에 있는 저희 학생들 꾸준히 공부하면서 요즘 같은 변동성 심한 장세에 그 변동성을 수익화시키는 최적화된 공부방 지원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 타고 이메일 보이시죠? 여기 지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꿀 영상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